자, 안녕하세요. 미스터 추쌤의 신나 사회문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기말고사 기간인데 내일 모레면 사회문화 기말고사 보죠? 선생님은 지금 시간이 좀 남아서 이제 주말에 나와가지고 여러분들 1번 주제부터 한번 촬영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기말고사 마치고 3학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름방학이 시작이 되는데 1학기 때 사회문화 좀 공부 못했던 학생들, 잘 안 됐던 학생들은 여름방학 때 집중해서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 그래서 선생님이 1번부터 40번까지 이제 촬영을 이제 했었고 지금 하고 있는데 여름방학 때 한번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고 여러분들이 절대 포기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날 더운데 끝까지 화이팅 하셔서 유종의미 거뒀으면 좋겠네요. 자, 화이팅! 자, 이 그림은 여러분들 개구리가 황새에게 잡혀 먹어가지고 이제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살아남기 위해서 노력하는 장면입니다. 선생님이 감명 깊게 보았던 그림인데 여러분들 절대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끝까지 궁지에 물리더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하늘이 도와주실 때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끝까지 네버 기브업,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런 학생이 되었으면 좋겠어. 자, 오늘은 여러분들 아주 쉬운 주제면서 1번 그 모의고사나 수능에서 1번 문제로 반드시 나오는 그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연현상하고 사회문화현상 비교하는 건데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은 그 개나 소나 다 맞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틀려서는 안 되는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문제 중에서 이제 1번부터 이제 하는 학생도 있을 텐데 그 문제 중에서 기출문제가 EBS 문제보다는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단 수능 시험에 나왔던 거 6월, 9월 평가하는 모의고사 실제 수능 시험 문제 이것을 먼저 살펴보시고 시간이 남으면 EBS 문제를 좀 풀어봤으면 좋겠어. 평가원이 출제하는 거, 평가원이 수능을 출제하잖아. 그래서 평가원에서 출제했던 평가원 모의고사 수능을 먼저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일선 학교의 교사들이 출제하는 그런 EBS 수능 시험, EBS 교재 문제를 푸는 게 순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잘 안배를 해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 자, 이번 주제는 자연현상과 사회문화현상 비교하는 건데, 여러분들 그 자연현상하고 사회문화현상 비교하기 전에 일단 과학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야 됩니다. 자, 과학이 뭔가? 우리 선생님이 이제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을 가리키다 보면 그 과학이라고 하는 건 자연과학이다. 물리, 화학, 생물 이것만 과학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사회 영역도 과학이야. 경제, 정치학, 사회학 이런 것도 사회를 연구하는 과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과학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이런 경험적 자료, 이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하는 그런 과학이 과학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경험적 자료의 의미가 뭐냐? 시각, 청각 등 오감을 통해서 확인 가능한 자료가 경험적 자료라는 거죠. 그래서 이 경험이 안 되는 그런 영역을 뭐라고 하냐면 형이상학적이다 라고 하는데 이것은 확인이 불가능한 영역이야. 그래서 인간의 본성, 신의 존재 여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연구하는 학문이 주로 철학이나 인문학인데 이러한 철학이나 인문학에서 다루는 주제들은 형이상학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형이하학적이다 라는 건 뭐냐면 확인이 가능한 거죠. 우리가 시각, 청각, 맛보고 듣고 뭐 우리가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는 직접 그러한 것들을 형이하학적 영역이라고 하고 확인이 가능한 거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만 과학의 대상이 된다. 과학이 대상이 되는 거는 형이하학적인 거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네요. 자, 그래서 자연과학은 자연현상을 연구해. 자연현상을 왜 연구합니까? 여러분들 태풍, 지진, 뭐 해일 이런 대재앙, 자연 그런 재해가 오면 인간이 엄청나게 피해를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예측해서 인간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또 우리가 자연을 이용하면 많은 혜택을 얻을 수 있잖아. 또 그러한 것들은 굉장히 자세히 연구해서 우리가 자연으로부터 도움은 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자연으로부터 도움을 극대화하고 피해는 최소화하기 위해서 자연과학을 연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자연과학을 연구해서 법칙을 발견하고자 한다라는 거야. 그리고 사회과학, 사회문화를 연구해서 마찬가지로 인간이 예측이 불가능하다 라는 말은 틀립니다. 예측이 어느 정도 가능한데 예외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대체로 그러한 인간의 그런 패턴을 연구해서 법칙을 발견하려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사회과학, 사회문화를 연구하는 사회과학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 자연과학이나 사회과학이나 모두 어떤 거다? 과학이고, 이 자연이나 사회나 둘 다 과학적 탐구 대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이 점 유의를 해야 됩니다. 과학은 자연과학만, 물리화학, 생물 이런 것만 과학인 게 아니라 인간이 개입하는 경제, 정치학, 사회학 이런 것도 다 과학의 영역에 포함된다라는 사실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모의고사 1번 실제 수능에서 1번 문제로 꼭 나오게 되는 자연현상과 사회문화현상 비교하는 개념을 살펴보고 관련 문제를 한 두 문제 정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연현상하고 사회문화현상은 일단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어. 인간의 의지가 개입이 되면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사회문화현상이라고 한다는 거죠. 인간의 의지가 개입이 되면. 근데 인간의 의지가 개입이 안 된 거, 어쩔 수 없는 본능이나 아니면은 뭐 해가 동쪽에서 떠오르는 그런 자연현상은 말 그대로 자연현상이라고 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 자연현상에는 사람의 가치가, 의지가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몰가치적이다 라는 겁니다. 상식이 없는 사람을 몰상식적인 사람이라고 하죠. 가치가 없다고 해서 몰이라는 말을 써서 몰가치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현상은 사실만 바탕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사람의 가치가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가치 중립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반면에 사회문화 현상은 가치 함축적이죠. 그래서 이 사회문화 현상은 가치가 들어가는 거야. 선생님이 지금 인강 촬영을 하고 있다. 이거는 사실이죠. 사실인데 사회문화 현상은 선생님이 어떤 의도를 갖고 하잖아. 여러분들에게 좋은 수업을 하고 여러분들이 보다 쉽게 사회문화를 공부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의도를 갖고 수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수업을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선생님의 이런 생각, 의도가 담겨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가치에 영향을 받은 사실이다. 그래서 이 사실이지만 가치 함축적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뒤에 가면 배우게 되는데, 우리 배웠었죠? 1, 2학년 학생들 다 배웠네. 사실에 중점을 두는 거를 우리는 실증주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선생님의 생각을 생각하지 않고 선생님이 이 교무실에서 인강 촬영하는 그 사실만 가지고 생각을 하는 거, 그게 바로 실증주의고, 그 다음에 해석주의는 나의 그런 의도, 생각, 가치 이런 것까지 고려해서 연구를 하고자 하는 게 해석주의라는 거죠. 그래서 실증주의는 가치에 중점을 두고 실증주의는 사실에 중점을 두고 해석주의는 가치에 중점을 둔다. 그래서 우리는 실증주의를 양적 연구, 어떤 경험적인 그런 팩트, 사실, 양이 많을수록 좋은 거죠. 그래서 양적 연구라 하고, 이 해석주의는 그 질, 양보다는 질, 아주 단서가 되는 그러한 개인적인 그런 일기장이나 낙서, 메모, SNS 글 이런 질적인 자료가 중요가 되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하냐면 질적 연구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 해가 동쪽에서 떠오르고 바람이 불고 이건 원래부터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존재법칙이라고 하고, 사회문화 현상은 사람이 마땅히 뭐뭐 해야만 한다. 당위성을 갖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인강을 지금 찍고 있는데 인강을 찍어야만 하기 때문에, 그래야 여러분들이 도움을 받기 때문에 찍는 거죠. 그래서 마땅히 뭐뭐 해야만 한다 라는 걸 우리는 이 사회문화 현상의 당위 법칙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회문화현상을 뭐라고 한다? 당위성을 갖는다 라는 사실 여러분들 기억을 하세요. 규범, 사람은 규범의 지배를 받아. 그래서 뭐뭐 해야만 한다 라는 사실, 당위성이다 라는 거 기억을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연현상은 일정 원인이 있으면 일정 결과가 생기죠. 예외가 없는 거야. 그래서 물을 100도씨로 가열하면 끓는다. 우리나라에서도 끓고 일본에서도 끓고 미국에서도 끓죠. 조선시대에도 끓고 현대에도 끓고 고려시대에도 끓었을 거 아니야? 그리고 100년 뒤에도 끓을 거 아니야? 언제 시대나 장소를 불문하고 일정한 원인이 생기면 일정한 결과가 생긴다. 이것이 바로 뭐다? 자연현상이다 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판과 판이 충돌하면 지진이 일어난다 이러는데, 선생님한테 가끔씩 질문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선생님, 지진은 규칙적으로 일어나지 않고 언제 일어날지 모르니까 불확실한 거 아니에요? 확실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물어보는데, 여기에서 확실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어떤 일정 원인이 생겨야 일정 결과가 생기는 거. 이 원인과 결과의 측면에서 보는 겁니다. 알겠죠? 판과 판이 충돌하면 지진이 반드시 생기는 거죠. 지진이 안 생기고 막 예외가 있는 건 아니잖아. 이제 그런 측면에서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회문화현상은 뭡니까? 일정 원인이 있으면 일정 결과가 있어. 그런데 어느 정도 예측은 가능해. 내일 월요일에 서울미술고 학생들 2학년 2반 학생들은 다 거의 다 올 것이다. 이거는 예측이 되지만 어떤 예외가 있을 수가 있죠. 질병 결석 학생이 있을 수도 있고 예외가 있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면 미스터 추쌤의 강의를 들으면 성적이 오를 것이다. 대부분 학생들이 그럴 거 아니야. 그쵸? 그런데 예외가 있죠. 안 오르는 학생이 있을 수도 있죠. 이러한 것을 뭐라고 하냐면 사회문화현상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인과 어떤 원인이 생기면 결과가 100% 확실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자연현상은 확실성, 필연성을 갖고, 그리고 이제 어디에서나 그러한 보편적인 특징을 갖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외가 없기 때문에 특수성이 없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문화현상은 확률적으로 일어나 늘 확실하게 100%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개 그렇다, 대개 그렇다, 대개 그렇다, 개연성, 대개 그렇다, 개연성 이렇게 외우세요. 그러니까 100% 그런 건 아니지만 대개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측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그래서 보편성이 자연현상에 비해 약하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죠. 그리고 어떤 특이한 상황이 발생하고 예외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하냐면 특수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자연현상하고 사회문화현상의 그런 특징 중에서 여러분들 인과관계는 두 개 다 있습니다. 자연현상만 인과관계가 있는 건 아니야. 그쵸? 그래서 인과관계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 주목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다라는 것도, 사회문화현상도 예측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연현상을 연구하는 과학을 우리는 자연과학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편적인 인과관계를 발견해서 어떤 확실한 법칙을 발견하고자 한다라는 겁니다. 자, 사회과학은 뭐냐? 보편적인 인과관계, 법칙을 발견해서 우리 인간들의 그러한 일정한 패턴, 대개 그런 패턴을 한번 알아보고자 하는 거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개 그런 어떤 패턴이 발생이 되면 그러한 것도 사회과학의 법칙이 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문제 한번 풀어봐야 되죠. 자, 밑줄친 기억 디귿과 같은 현상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들 앞에서 자연현상하고 사회문화현상 배웠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대부분 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부분 기억에서 니은에서 디귿에서 어떤 걸 말하는지 사 이렇게 표시를 하고 반드시 생각을 해야 헷갈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뭐뭐 연구팀은 평균 기온이 2도씨 오르면 범죄는 15%, 집단 분쟁은 50% 이상 증가한다.
이 범죄, 집단 분쟁은 인간의 의지가 개입이 되어서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기억은 뭡니까? 그렇죠. 사회문화 현상이 되겠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사회문화 현상이다. 사회문화 현상, 기억은 사회문화 현상이 되겠습니다. 자, 급격한 기온 상승이 농작물의 생육을 저해한다. 기온이 상승하면 농작물이 생육이 저해된다. 이거는 인간의 의지가 개입이 안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한다? 자연현상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자, 이로 인해 쭉쭉쭉 가면은 인간 신체는 과도한 열에 반응해서 스트레스 호르몬을 생성하는데, 이거는 사람이 하는 거지만, 사람이 하지만 인간의 의지가 개입된 건 아니죠. 본능이잖아. 우리의 몸도 자연물의 일부죠. 그렇기 때문에 본능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사회문화 현상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기억과 같은 현상은 니은과 같은 현상과 달리 확률성의 원리를 따른다라고 했는데, 기억과 같은 현상은, 사회문화 현상은 자연현상과 달리 확률성을 갖죠. 개연성을 갖고. 그렇죠? 언제 확실하지 않은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기억은 맞는 선지가 되겠죠. 자, 기억과 같은 현상은 디귿과 같은 현상에 비해 인과관계가 분명하게 나타난다고 했는데, 기억과 디귿, 디귿이 자연 현상이죠. 그쵸? 본능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기억과 같은 현상은 디귿과 같은 현상에 비해 인과관계가 분명하다. 인과관계가 분명한 건 자연 현상이죠. 그쵸? 어떤 원인이 생기면 반드시 그에 따르는 결과가 확실하게 나타나는 거, 이게 바로 자연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억과 같은 현상은 디귿과 같은 현상에 비해 인과관계가 불분명하다. 확률성의 원리를 따른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니은은 틀렸습니다. 자, 니은과 같은 현상은 기억과 같은 현상에 비해 보편성이 강하게 나타난다라고 했는데, 자, 니은과 같은 현상은 기억과 같은 현상, 자연현상은 사회문화 현상에 비해 보편적인, 언제 어디서나 그러한 보편성이 강하게 나타나겠죠. 자, 디귿은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자, 리을, 니은과 같은 현상은 디귿과 같은 현상과 달리 몰가치적이다. 자, 니은과 같은 현상은 디귿과 같은 현상과 다르다고 했는데, 두 개는 다 자연현상이야. 다른 게 아니라 두 개 다 모두 몰가치적이다 라고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니은은 틀린 선지가 되겠어. 그래서 여러분들 정답은 몇 번? 그렇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1번 문제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뭐 정말 막말로 얘기하면 누구나 다 맞는, 개나 소나 다 맞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 문제 풀 때 1분 30초 이렇게 걸리면 안 됩니다. 30초 안에 풀어야 돼. 30초 안에 정확하게 풀고, 빨리 정확하게 30초 안에 풀고, 나머지 좀 어려운 부분 문제, 표풀이라든지 그런 문제에 시간을 이제 좀 확보를 해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신속 정확하게 푸는 연습이 안 돼 있다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표풀이나 이런 어려운 문제, 이 어려운 문제를 틀리면 그래도 남들이 다 틀리는 거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만, 남들이 다 맞는 거를 나 혼자 틀리면 나 혼자 바보가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러한 문제는 반드시 맞아야 됩니다. 틀려서는 절대 안 되는 거야. 자, 이거는 여러분들 3학년 2015년에 실시한 6월 평가원 기출 문제인데, 의외로 쉬운 문제인데 1번부터 좀 까다로웠다라고 하는 학생들이 좀 있었어. 근데 아주 쉬운 문제죠. 절대 틀려서는 안 됩니다. 자, 밑줄친 기억리을과 같은 현상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랬는데, 자, 이거 다 읽을 필요는 없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땐. 분홍 돌고래는 아마존 지역의 명물로 알려져 있다. 알려져 있는 건 여러분들 이거 사회문화 현상이죠. 인간이 하는 거잖아. 인간에 의해서 알려지는 거잖아. 그쵸? 인간의 의지가 개입된 사회문화 현상입니다. 숨을 쉬기 위해 몇 분 간격으로 한 번씩 물 위로 올라오는 건 돌고래가 하는 거죠. 그쵸? 돌고래의 본능이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돌고래도 자연현상이지만 돌고래의 본능이기 때문에 이건 완전히 자연현상이죠. 자, 초음파를 이용해 먹이와 장애물의 위치를 감지하는 거. 돌고래는 동물이 하는 거니까 자연현상이죠. 자, 그리고 이제 무분별한 사냥과 개발은 인간의 의지가 개입이 되기 때문에 이건 뭡니까? 그렇죠. 사회문화 현상이 됩니다. 자, 기억과 같은 현상은 니은과 같은 현상과 달리 당위 법칙의 지배를 받는다. 기억과 같은 현상은 니은과 같은 현상과 달리 마땅히 뭐뭐해야만 하는
인간이 의지가 개입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1번 맞습니다. 자, 2번 니은과 같은 현상은 리을과 같은 현상과 달리 경험적 자료로 연구할 수 있다. 맞습니다. 다른 게 아니죠. 자연현상이나 사회문화현상이나 앞에 이야기했죠. 경험적인 자료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야. 그래서 경험적인 자료는 자연현상, 사회문화현상에 모두 다 쓰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달리가 아니라 모두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틀렸습니다. 자, 디귿과 같은 현상은 기억과 같은 현상에 비해 특수성이 강하다라고 했는데 자연현상은 사회문화현상에 비해 특수성이 강한 게 아니라 보편성이 강한 거죠. 보편성이. 그쵸? 그렇기 때문에 틀렸다. 자, 리을과 같은 현상은 기억과 같은 현상과 달리 가치 함축적이다. 리을 사회문화 현상이고 기억은 사회문화 현상이잖아. 가치 함축적. 달리가 아니죠. 그쵸? 달리가 아니라 모두 다 가치 함축적인 게 되겠네. 그렇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자, 리을과 같은 현상은 디귿과 같은 현상에 비해서 예측이 사회문화 현상은 자연현상에 비해 예측이 어려워. 그러니까 사회문화 현상은 또 예측이 가능하지만 확실치가 않잖아. 확실치가 않으니까 자연현상이 오히려 더 예측이 확실하죠. 100%니까. 원인과 결과가 확실하고 100% 인과관계가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측이 용이한 거는 여러분들 자연현상이 되겠죠. 그래서 리을은 틀렸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여러분들 1번이 되겠네요. 자, 여러분들 오늘 아주 1번 문제로 단골로 출제되는 이 영역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래서 1번 문제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맞아야 되는 문제고 지금 이제 여름방학 때부터 이제 사회문화 다시 시작하는 3학년 학생들이 있을 텐데 여러분들 절대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포기하시지 마시고 끝까지 여러분들 방학 잘 보내셔서 사회문화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네요. 자, 여러분들 언제든지 궁금한 거 있으면 네이버 카페 Q&A 게시판 이용해 주시고 또 선생님한테 연락을 하셔서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수고 많았고 여러분들 더운 여름 무더위에서도 열심히 건강 잘 챙겨가면서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수업 듣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자, 언제나 화이팅 하세요.